네.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VR로 어떤 개발했던 사례라던가 이런 거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냥 라이트하게 그냥 VR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었네, 뭐 이런 정도로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대체 우리 VR로 뭐 하시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업계 사람들이 지금 뭔가를 하고 있네, 이런 정도로 엿보는 상황으로 인지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전에 저희들이 올리기는 8개월 전에 올렸는데 작업은 2016년도 했던 작업이에요. 되게 오래된 작업인데. 게임이죠. 게임이에요. 게임 같은 거를 저희들이 VR로 직접 만들어서 이거를 그때만 해도 이제 VR 테마파크,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따지면 VR 방 이런 데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VR을 쓰는 거 체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게임장에 직접 들어가가지고 이제 플레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게임 콘텐츠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사업을 했었어요. 아시겠지만 잘 안 됐죠? VR 테마파크가 되게 많아져야 저희들이 이제 PC방처럼 많아져야 저희들이 이제 뭔가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없는데 어떻게 해? 요즘에 팬데믹이고 한데 남이 썼던 그 VR 장비를 쓸 수가 있을까요? 무서워서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당연히 장사가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어떤 B2C 시장, 그러니까 고객들을 직접 대하는 시장에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개척하기도 힘들었고 수익이 발생 안 했죠. 저희는 이제 같은 컨텐츠를 가지고 요거는 이제 LG U 플러스라고 하는 회사인데 거기서 이제 어떤 특정한 행사를 할 때 저희 컨텐츠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컨텐츠를 가지고 그냥 초청한 건 아니고 MR 형태, 그러니까 혼합 현실이라고 하는데 혼합 현실 형태로 요거를 이제 개조를 해가지고 아까 봤던 그 게임이 이제 타워 디펜스 게임인데 그거를 실제 현실에서의 어떤 사물과 연동하는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이제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인형 같은 걸로 길을 막을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3D 컨텐츠, 그러니까 게임 컨텐츠의 특정한 캐릭터를 현실 세계의 어떤 사물, 그러니까 저희는 인형 가지고 했거든요. 인형으로 이걸 막으면 그거에 반응해가지고, 그러니까 현실과 3D 개체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특성, 그런 거를 좀 한번 저희들이 했더니 초청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좀 써먹었습니다. 자금도 지원 좀 받고 요때 사용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다른 거니까 넘어가고, 요걸 또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었냐면, 그러니까 교육 목적으로 VR을 쓰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반려동물과 관련된 미래의 융합업종 스마트 축산에 대한 실감형 진로 체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이다, 전쟁터를 가야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다. 그런데 반려동물 로봇 공학자 체험. 그러면 이제 가상의 어떤 공간에 반려동물 로봇 공학자란 생물 형태의 반려동물은 사정상 키울 수 없지만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은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직업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아니면 되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 어떤 교육이다. 엄마, 예를 들어서 아빠가 저희들이 지금 동물을 싫어하시지만 다른 어떤 나도 특정한 반려동물을 키우고 군 싶어. 관련 기관이랑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 것 중에 늙어서 신경을 군용 잘 장비 못 있잖아요. 쓰지만 뭐라고 말씀드리면 안 돼요. 보안 관계상 제가 발설을 하면 아직 안 되는 반려동물을 단계라서 한번 기르고 싶은데 그 군용 장비의 부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아들이 강아지 알레르기가 있지만 정서 교육상 반려동물을 집에 하나 두고 싶은데 그 군대에 들어온 되게 신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비사. 이들을 모두 그 신병이 만족시킬 수 정비사인데 있는 그걸 막을 수 반려 로봇을 있을까요? 만들어 볼까?
못 맡기지. 몇백억 몇천억 하는 그런 장비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장비를 그냥 처음 다루는 사람한테 요거를 다루게 해버리면은 잘못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은 금전적으로 엄청난 손해가 일어나잖아요. 이럴 때 요 컨텐츠를 쓰는 거예요. 이걸 실감 교육 컨텐츠라고 합니다. 요거는 VR 장비를 써가지고 뭐 이런 어떤 뭐 인형이라든가 이런 거를 뭐 조립도 해보고 뭐 이런 거였거든요. 예. 요런데 저희들이 참여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도 비슷한 사례이죠. 요거 제가 말씀을 안 드릴 텐데 한번 뭐 하는 건지 한번 저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통과해 주십시오. 이게 소리가 들려야 이게 알 수 있는데 소리는 안 들리네. 뭐 하는 것 같나요?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뭐 이거 뭐 어디 장소가 어딜 것 같아요? 통과해 맞아요.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항인데 임산부가 여기 통과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전기 뭐 전자파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그 검색대에 임산부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나는 남자 검색 요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검색 요원인데 임산부가 나타났어. 자기가 손댔다가는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빨리 이 뭐라 그러죠? 이 검색대를 통과하지 말아 주시고 옆으로 돌아오시고 잠깐 대기하신 다음에 여성 검색 요원을 불러가지고 그분이 이제 촉수 검사라 그래요. 손으로 이렇게 직접 검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통과가 될 텐데 엄밀한 절차에 의하면 촉수로 검사를 해서 그분이 이제 위험물이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런 그 절차를 교육하는 컨텐츠예요. 아니 이거 그러면 교육하면 되지 이거를 굳이 이거 VR로 만들 이유가 있나요?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테러리스트 상황. 누가 총 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다 모두 그 전체를 앉게 한 다음에 테러리스트가 지나갔거나 없는 상황에서 정해진 구역으로 모든 승객들을 이동시켜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대피 장소로. 그것도 저희는 처음 알았는데 그런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각 콘텐츠는 그런 용도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이제 사업적인 영역을 그쪽으로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재밌는 사례인데요. 요거는 이제 잠깐 보고 설명드릴게요. 네, 이건 게임 같은 거죠. 네. 근데 요 장소가 어딘지 혹시 아시는 분? 되게 낯이 익지 않나요? 어디에? 영화관인데 어디? 힌트 삼성. 예, 삼성동에 있는 그 특정한 영화관이에요. 거기를 저희들이 그 3D 스캐닝이라 그래가지고 3D 카메라로 이걸 촬영을 해요. 그러면 그 3D 오브젝트를 이걸 스캐닝을 해서 이거를 게임 엔진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그거를 용어를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실제 공간을 촬영을 해서 3D 오브젝트로 이렇게 만드는 일련의 과정. 이거는 용어가 있습니다. 뭐라 그러는지 아시는 분? 죄송합니다. 추웠어 역시 아까까지만 해도. 그걸 발음 디지털 튜닝이라고 합니다. 디지털이 아니라 디지털 튜닝. 그러니까 그 어떤 현실 세계를 디지털 컨텐츠로 이렇게 튜닝, 이렇게 복제를 하는 거죠. 예, 그런 과정에 요즘 또 많이 동원되고 있고요. 뭐 스마트 시티라던가 이런 데 많이 활용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실제 그 거리라던가 이런 환경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뭐 튜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AI가 실제로 사물이다, 뭐 위험물이다 이걸 측정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드라이빙을 하는 거잖아요. 예. 이것도 디지털 트위닝이 동원되는 거죠. 이런 기술들. 차후에 제가 디지털 트위닝 관련해서 조금 더 보강해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봤던 요게 그 디지털 트위닝에 관련된 그 사례예요. 요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이제 그 저희들이 또 증강현실 쪽에 좀 참여하게 됐어요. 요거 보이시죠? 다시 성공 과정. 요거는 뭐냐면 요 타블렛이라고 그러거든요. 아이패드였거든요. 아이패드로 그 바닥에 아무것도 없는데 요거를 이렇게 비추면은 그 바닥면을 기준으로 어떤 교육 컨텐츠, 이건 아동용 교육 컨텐츠인데요. 이 컨텐츠를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되게 간단한 작업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주제가 뭐 씨앗의 뭐 생태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그 아동들한테 이제 이해시켜주는 그 어떤 그런 컨텐츠, 교육 컨텐츠였죠. 이런 것들. 요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교육 효과가 좀 높은가 봐요. 왜냐면 그냥 맨날 칠판에다가 적어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직접 눈으로 보고 하는 게 효과가 있잖아요. 아무도 집중력도 좀 있고 그래서 이런 시도들이 많이 이제 미래 교육의 어떤 방향성을 찾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사례들. 네, 제가 좀 더 올려놓을 거 그런데 조금 적네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내부적으로는요, 요거를 이제 메타버스라고 요즘 많이 하는데 저희가 이제 자체 플랫폼을 지금 개발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요게 이제 3D 아바타가 실제 어떤 공간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 공간 안에서 어떤 업무를 본다거나 뭐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3D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뭐 그 필요하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끼리 이제 회의 공간에 이렇게 모이게 되면 여기서 이제 네, 이런 식으로 그 진행하고 네, 그 화상 미팅을 통해서 서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문서를 같이 공유하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좀 뭐 미팅을 하고 작업에 참여하고 뭐 이런 거를 지금 저희들이 개발 중에 있고 저희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되게 무수한 업체들이 이런 솔루션들을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처음 언급을 했는데 메타버스가 과연 유용할까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가 필요한가요? 사라지지 않을까요? 뭐 이런 단어들. 요거는 좀 이후에 제가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메타버스 강의하러 온 사람이 메타버스는 없어질 거예요. 뭐 이런 소리는 하진 않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맹목적으로 메타버스가 이렇게 뭐 투자가 된다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엔 그렇지는 않고 그 되게 현실적인 어떤 사용 방안이라던가 어떤 기존의 인터넷 환경을 좀 대체한다거나 뭐 어떤 측면에서 이제 보강한다거나 이런 어떤 그 사례 생존 방안을 마련해야지 지금처럼 그냥 메타버스만 들먹였다고 되는 시점은 이미 지났습니다. 예, 이미 지났어요. 그러니까 제페토에 열광하고 그런 시기가 지났어요. 지났고 뭔가 필요한 방안들을 찾아야 돼요. 되게 엄중한 시기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네, 이런 사례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아까 그 강의 자료를 다시 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초창기 때 VR 기기 사용하고 저희들이 만든 게임 컨텐츠로 어떤 전시회나 이런 거 참여를 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VR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들 다 앉아 있죠. 지금은 막 서가지고 막 손을 휘두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초창기 VR은 그런 게 없었어요. 핸드 컨트롤러가 없어가지고 손에 그
엑스박스나 아니면 플스에서 사용하던 그 컨트롤러가 있거든요. 이거 게임할 때 쓰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막 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다들 앉아있죠? 왜냐면 어지러워가지고 서서 할 수가 없었어. 왜냐면 장비가 너무 후져가지고요. 해상도도 너무 떨어지고 그래서 막 썼다 하면은 막 눈 아프고 막 그랬었습니다. 되게 암울한 시점에 저희들이 시작했었는데 그냥 오로지 신기한 거 하나만 가지고 출발했죠. 그때만 해도. 그리고 이 사용자들도 기꺼이 되게 무거운 이 장비를 기꺼이 써주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못하지. 너무 무식하죠. 지금 생각하면. 그런 시절을 지나고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개발되고 갑자기 돌출된 게 이제 문제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돌출되기 시작했어요. 뭐 UI가 VR에서의 UI는 좀 이상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 텍스트를 뭐 이렇게 뿌렸다가는 난리가 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제 생각에 가장 큰 문제는 멀미예요. 이거는 이제 UI를 바꾼 개발 사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멀미입니다. VR 게임의 여러 가지 그 개발 난이도 초창기에 제가 세미나도 몇 번 했었는데 VR 게임은 기존의 PC 게임이랑 모바일 게임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개발 환경도 다르고 그 몇 발자국만 움직여도 멀미가 울컥하고 한 10분만 플레이하면은 다음날까지 멀미가 생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게임은 어떻게 해? 그래서 저희는 이거 큰일이다. 이거 VR 게임은 안 되겠는걸?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또 사용자들이 커뮤니티에 보니까 멀미 얘기하면은 그 밑에 댓글 다는 사람이 VR 게임은 원래 멀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30분 정도 하셨다가 30분 정도 쉬었다가 하세요. 뭐 이렇게 그래서 해결책을 찾으시더라고. 그래서 되게 고맙긴 한데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기계라면은 건강을 해치는 기계니 쓰면 안 되는 게 맞죠. 예, VR 기기는 안 되는 겁니다. 건강을 해치는 기기예요. 멀쩡한 사람이 멀미가 발생하는데 그게 건강을 안 해치는 일인가? 해치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이제 기기들이 점점 좋아지기도 하고 가벼워지고 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는 있는데 이 어떤 VR 기기의 문제점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거예요. 2030년까지는 그 오큘러스 사장님 말씀대로 30년까지는 개발을 더 해야 되고요. 그 일반인들이 그 시점에나 제대로 받아들일 거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실험 단계입니다. 예, 실험 단계고 그 VR 기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가장 최우선 과제인 거고 저희들은 그 사이사이에 어떤 기관들에서 요청하는 시각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사업 모델을 삼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개발 난이도들이 있었다. 그 정도만 얘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VR 외에 요건 그 AR 이런 거라든가 뭐 이런 그 사례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른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더 드릴게요. 지금 한 번에 다 설명드리기엔 너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끄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강의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론적인 건데요. 이번 파트에서는 그 VR이라는 게 동원되고 VR 외에도 스마트폰, 그 다음에 이제 뭐 360, 뭐 그 다음에 입체 영상, 뭐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어요. 요거에 대한 어떤 개론적인 측면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차이점이라던가 예를 들어서 VR은 뭔지 아시죠? 가상현실이라고 그러고 AR은 증가현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두 개의 차이점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나한테 이솜 씨가 한번 설명해봐요. 할 수 있는 사람.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의 차이점. 나랑 눈 맞춘 거 알죠 지금? 그럼 얘기해야지. 뭐예요?
맞아. 그렇고. 되게 투박하지만 정답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가상현실은 내가 들어가는 것이고 증강현실은 현실 세계를 이제 증폭시켜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화 탑건 매버릭 알죠? 거기에 보면은 탐 크루저 형님이 그 비행기 탑승하는데 얼굴이 무슨 약간 반투명한 선글라스를 끼고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나오잖아요. 그게 되게 우스운 일이야. 그러니까 원래 그 비행사들은요, 전투 비행사들이죠. 전투 비행사들은 요 바이저라고 그러는데요. 요 앞에 그 헬멧 앞에 검은 유리 있잖아요. 그게 시커머야 돼요. 선글라스처럼. 왜냐면 거기에다가 디스플레이 정보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투 상황의 그 정보들을 속도니 미사일 날라오니 조준점이니 이런 정보들, 그걸 허드 정보라고 그러는데 그걸 그 바이저 앞에다가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행사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피하기도 하고 전투도 하고 이러시는 거거든요. 그게 뭐야? 그게 증강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계기판은 어디냐면 조종하는 그 앞에 판 말이야. 거기에 정보가 다 있으면 전투 상황에서 밑에 보고 앞에 보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죽지. 그쵸? 전투하는 시점에서 그 비행사 눈에다가 그 정보를 증강을 해주니까 그 사람이 전투력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증강현실입니다. 예.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하시면 그 운전 드라이버 앞에 허드라 그래가지고 그 찾기를 유리에, 그러니까 좀 고급 차량에다 말이지. 고급 차량에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주거든요. 그게 증강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증강현실은 되게 가상현실에 비해서 조금 더 활용도가 높고 당장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애플이 가상현실보다는 오히려 증강현실 렌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쪽에 좀 더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죠. 반면에 가상현실은 가짜란 얘기지. 진짜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현실과 동떨어져서 그 3D 공간 안에 들어간 것처럼 보여주는 건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럭키 팔머의 광학 왜곡 현상. 예. 그러니까 렌더링을 되게 어안 렌즈로 렌더링을 해서 그 전체 공간을 다 동시에 렌더링을 해가지고 이거를 그 반대로 이렇게 평면화해 주니까 그 안경을 썼더니 3D 공간 안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게 착각을 일으키는 게 하는 그 기기가 오큘러스라 그랬죠. 그래서 드디어 우리는 가상 세계에 진입한 것처럼 보여주는 게 가상현실이에요 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엄밀히 따지면 가상현실은 아니고 그냥 3D 공간에 들어간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거죠. 예. 가상현실은 아직 그 수준이에요. 진짜 가상현실이 구현되려고 그러면 거기도 촉감도 느껴져야 되고 바람도 느껴져야 되고 냄새도 느껴져야 되고, 그게 완전히 구현돼야지만 가상현실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가상현실이 아니라 그냥 가상 디스플레이 그 정도예요. 그냥 디스플레이야. 그냥 새로운 모니터일 뿐이에요. 아직까지는. 예,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사례들. 요거는 360 촬영이라고 하는데요. 360 촬영 초창기에는 요 고프로라고 하는 거를 여러 개를 이렇게 이어 붙였어요. 이어 붙여가지고 360도 촬영을 되게 무식하게 했지. 근데 지금은 되게 세련되게 하잖아요. 지금은 요즘에 이런 초창기에 이런 되게 그냥 무슨 실험 단계처럼 보이던 이런 렌즈들이 요즘 전용 360 렌즈로 이렇게 해가지고 제품화하고 있잖아요. 네. 요런 것이 뭐냐면 360 촬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진기를 마치 여러 개를 이어 붙여가지고 사진 촬영하듯이 하는 기법. 요거를 이제 좀 더 세련되게 구성하는 게 요런 거고, 요런 걸 이제 용어상으로 360 촬영이라고 합니다.
이해해 두세요. 예. 그리고 360 촬영을 조금 더 세련되게 했던 게 요거 삼성 건가 요 장비 건 되게 싼 건데요. 요 카메라가 동그랗게 생겼어요. 근데 요 카메라가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요거 이거 왜곡되죠. 이게 또 어안 렌즈 효과야. 그러니까 이 360 촬영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오큘러스 같은 VR은 3D로 이렇게 3D 맥스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으로 3D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현실처럼 꾸민 거고, 이 360이라는 거는 실제 카메라를 어안 렌즈 효과를 둬서 현실 세계를 촬영을 하는 거지. 촬영을 해 가지고 요걸 썼을 때 우리가 그 공간 안에 들어간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것도 VR인 겁니다. 그러니까 촬영 기법상으로는 현실을 촬영하는 걸 360 촬영이라고 하지만 큰 범주 내에서는 VR인 거예요, 이것도. 네. 네, 이해되겠죠? 그리고 되게 중요한 단어, 어안 렌즈. 어안 렌즈는 광학적인 원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VR이건 360이건 이런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 어안 렌즈 효과. 네. 보시면 아시겠죠? 8개 렌즈를 쭈르륵 설치한 다음에 촬영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스티칭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어붙여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내는 원리죠. 근데 여러분도 구입하실 수가 있는 게 뭐 한 몇십만 원짜리 그 어안렌즈 이용한 360 카메라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사자마자 버리실 거예요, 아마. 너무 후져. 그러니까 해상도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요만큼밖에 촬영이 같은 4K 촬영을 하는데 360 촬영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 공간을 다 촬영해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해상도가 떨어지지. 그러면은 되게 구리죠. 쓸 수가 없어. 그래서 한 요 정도쯤 사용하시려고 한 2천만 원 쓰시면 돼요. 2천만 원 정도 사시면 좀 좋게 쓸 수 있고, 실무 차원에서 360을 촬영한다 그러면 이 정도는 구입해서 촬영해야 이제 제품화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360 촬영 기법이라고 하고요. 예, 2,200만 원 정도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스테레오 PC 렌즈라 그래요. 그러니까 PC 렌즈는 알겠지, 어안 렌즈. 근데 스테레오는 뭐냐? 스테레오는 두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 한 개의 360 촬영인데 요거는 두 개를 촬영한다는 얘기잖아요. 두 번 촬영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360으로 전체 공간을 다 대면 입체로 보일 텐데 왜 얘가 두 개나 달렸을까요? 사람 눈이 몇 개지? 두 개죠. 네. 여러분들 그 오른쪽이나 왼쪽 눈을 가리고 한 눈으로 보시면요, 360도 공간을 보실 수는 있지만 입체로 안 보여요. 입체로 보이는 이유는 눈이 두 개라서 어떤 한 물체를 양쪽에서 이렇게 동시에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입체감이 두드러지게 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적용한 게 요 스테레오 PC 렌즈 카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하게 되면은 뭔가 좀 이제 약간 그 어떤 교육 목적이라던가 아니면 뭐 어떤 정밀한 뭐 측정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그런 작업일 때 요걸 사용하게 되면 좋은 거죠. 예. 그리고 좀 이제 영화라던가 이런 쪽에도 많이 사용되려고 하고 있고요. 예. 이건 입체 이제 360 영상을 입체로까지 만들어주는 원리다. 예. 그럴 때 쓰는 원리고요. 이건 뭐 이런 사례들입니다. 예. 많이들 사용하고 있어요. 네, 좋은 사례들이죠. (360) 영상을 입체를 할 수 있는가? 예, 요거는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 VR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학 왜곡을 통해서 전체 공간을 이렇게 촬영을 하거나
3D로 만들어서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 착각을 들게 하는 그 원리죠. 예.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아예 그냥 그 VR 기기를 안 쓰고도 그 3D 효과를 내게 하려고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크린 자체를 이렇게 구형으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구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마치 공간 안에 들어간 것처럼 하는 그런 뭐랄까 착각을 들게 하는 그런 원리인가 봐요. 근데 눈은 두 개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 여기 들어가시면 처음에 우와 하다가 좀 지나면 별로 특색이 없을 거야. 왜냐 입체로 안 보일 테니까. 그쵸? 예. 네, 이건 좀 저도 실제 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그 렌즈에 관련된 효과 그 원리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도 회사에서 촬영했던 건데 메타포트라는 건데요. 3D 스캐닝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촬영을 해서 이거를 3D 오브젝트로까지 그러니까 출력이 가능해요. 그래서 거기다 저희들이 이제 뭐 둘러보기도 하고 캐릭터가 돌아다니게 할 수도 있어요. 예. 그거에 대한 원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그 3D 스캐닝이라는 손에 들고 다니는 장비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뭐 사람이라든가 이런 얼굴도 이거 스캐닝도 해요. 요걸 3D 스캐닝이라고 합니다. 역시나 이런 게 3D 스캐닝이라든가 이런 그 공간 촬영을 통칭해서 뭐라고 한다고? 이런 기법들. 제가 아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라고 단어를 한번 언뜻 노출했었어요. 디지털? 그렇지. 디지털 트위닝입니다. 예. 현실 세계 사물을 3D로 만드는데 가능하면 똑같이 만들고자 하는 기술이에요. 디지털 트위닝. 네. 이런 식으로 촬영이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 옛날에 초창기 때 그 아바타 1 나올 때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려서 영화관에 못 들어갔었나? 그렇죠. 못 들어갔었죠. 갔었어요? 아바타가 몇 세 이용가였나? 영화관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바타 2 말고 1. 1 봤어요? 그랬어? 근데 입체로 보신 분? 없죠. 저는 입체로 봤어요. 입체로 볼 때 요런 안경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안경 쓰고 봤는데 지금은 요 안경 안 써도 될 거예요, 아마. 그때는 지금 요즘은 아바타 2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때는 안경 쓰고 봤었던 것 같아.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었는데 그 3D TV는 망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3D TV가 한때 아바타 1 나오면 되게 유행을 타고 막 그 삼성, LG에서 막 많이 생산하고 했는데 3D TV가 망했어요. 왜 망했을까? 예,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결론이 VR이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랑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D 스테레오 TV가 망했다면 VR도 망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새로운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심각한 질문이에요. 제 생각에 3D TV가 망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컨텐츠가 일단 부족했고요. 왜냐면 3D TV를 위한 작업은 아까 처음에 제가 들먹였던 요런 트위닝 어안 렌즈 카메라로 촬영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야 돼요. 돈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급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3D TV 초창기 때 촬영해 놓은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장비도 없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했을까? 기존에 2D로 만든 그 영화들을 사람들이 적절한 용어죠. 노가다로 해가지고 이걸 이중으로 해서 레이어 분리라고 하는데 사람을 이렇게 다 이렇게 다 따가지고 배경 앞에다 툭 얹어 놓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 사람도 제가 알았는데 그 직원 수가 한 100명이 넘었대요.
하루 왼종일 그거 다 2D로 만든 그 영상이랑 영화를 사람이랑 배경이랑 분리하는 작업을 하루 왼종일 시키는 공장처럼. 그래서 비용 받아가지고 납품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OTT 시장에다가. 그러니까 되게 한숨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되게 그 3D 컨텐츠를 만드는데 되게 최첨단 장비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순전히 사람 노가다로 그걸 하길래 이게 과연 성공할까? 못하지 당연히.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 될 수가 있나요? 예. 그래서 우려를 낳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3D TV는 망했죠. 예.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고추장스러웠고 컨텐츠가 없었고 기존 컨텐츠를 만드는 과정도 쉽지 않았고 그런데 3D TV는 망했는데 3D 영화관은 망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알게 모르게 3D 영화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요가 있고 그 촬영 장비가 있었잖아요. 예, 그 이후로 3D 촬영 장비가 개발이 돼서 지금은 처음부터 3D로 촬영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손을 덜 사용하게 된 거지. 예, 그래서 아쉽지. 차라리 그 3D TV나 이런 게 3D 컨텐츠가 되게 풍성할 때 이게 또 유행이 됐었으면 안 망했을걸요? 안 망했는데 3D TV 사놓고 3D TV로 안 보고 그냥 기존의 2D TV만 보게 된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그래서 당연히 뭐 불평불만이 생기니까 그 망한 거야.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서두르지 않았나? 예,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렇고 사실 제 생각엔 궁극적으로 기존의 칼라 TV나 평면 TV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3D TV의 그 만족도 그건 좀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살짝 좋았지 대단하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사회 변혁을 이룰 정도의 성능까지 발휘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는 망했다고 봅니다. 그럼 VR은 어떨까요? 저는 VR을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존의 우리의 그 디스플레이 매체, 모니터, 스마트폰하고는 많이 달라요. 되게 많이 다르지. 3D 공간을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것과 그냥 모니터만 보는 것의 차이점이 많이 다릅니다. 예. 오큘러스 써보셨을 거 아니에요, 한 번씩 다. 그쵸? 그러면 많이 다르죠. 신기하기도 하지. 근데 아직까지는 모니터나 스마트폰이 굉장하죠. 스마트폰이 대세가 따르는 거는 간편하기 때문이에요. 손만 들면 볼 수 있고 언제든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세한 거야. 근데 VR은 선도 치렁치렁 있고 셋업하기도 힘들고 한번 썼다 벗을 때마다 화장 지워지지. 되게 불편해. 근데 그게 해결이 되면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VR로서의 어떤 강점이 더 발현될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장비들이 허접해 아직도.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어떤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혼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으로 VR로서의 장점은 이전 디스플레이와는 현격하게 다르다. 현격하게 다르지만 불편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예, 그 문제가 해결되면 가능성이 있다. 3D TV처럼 갑자기 사라지거나 하진 않을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네, 이형님 자꾸 나오시죠? 네, 되게 즐거워하시네요. 요건 뭐 이론적인 얘기들이니까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요. 예, 많은 활용 빈도가 좀 있네 뭐 이런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고 요건 아까 말씀드린 증가현실의 사용 사례죠. 그리고 여기 뭐 사회적 불평등이니 이런 되게 이론적인 거는 제가 설명 빼도록 하고 요건 홀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요건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홀로그램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날로그 방식의 홀로그램과 디지털 홀로그램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홀로그램, 이거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무슨 전시회 같은 데 딱 가게 되면 뭐 선풍기처럼 뭐가 계속 뱅뱅뱅 돌아가는데 그거 보다 보면은 입체 그림이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게 전형적인 아날로그 방식의 홀로그램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아니면 저기 술집 같은데 그 홀로그램 써가지고 그 광고 많이 하잖아요. 그 간판에 그게 홀로그램인데 아날로그 방식이에요. 그러면 디지털 방식도 있겠죠. 디지털 방식은 아쉽지만 아직 먼 미래입니다. 네, 아쉽지만 실험실 단계일 뿐이에요. 실질적으로 상용화된 디지털 홀로그램은 없습니다. 아직도. 네, 이거는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홀로그램이 왜 힘드냐면 현실 공간에다가 이걸 띄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력이라던가 뭐 이런 되게 광학적인 부분도 되게 많은 그 장벽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먼 미래고, 아날로그 방식은 쉽게 말해서 어떤 그 매체, 그러니까 이런 그 플라스틱 같은 거로 이렇게 뭐 피라미드를 만든다거나 이러면 또 이거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그 투영되는 어떤 매체가 있는 방식, 이게 다 아날로그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뭔가 거울이라던가 플라스틱이라던가 렌즈라던가 이런 게 동원됩니다. 예. 그리고 디지털 홀로그램은 아직까지는 먼 미래다. 홀로그램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고요. 요것도 되게 활용 빈도가 있을 거예요. 먼 미래. 먼 미래도 아니고 요즘에 뭐 간판을 많이 해놓고 있잖아요. 예, 그거 보면은 그다지 먼 미래도 아닌 거고, 아직까지는 디지털 홀로그램은 이렇게 실험 단계만 존재하죠. 삼성에서 많이 앞서간다고 하지만 언론 플레이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직 뭐 당장에 써먹을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건 뭐 가상현실은 많은 제작 사례가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고, 뭐 제가 이거 문서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더 보세요. 이것도 너무 어려운 얘기고요. 교육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네, 이 정도 다 아실 테고, 굳이 이거 설명하면 안 되고, 좋아. 여기는 중요해요. VR, AR, 그 다음에 여기 안 썼는데 MR. 요거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가 이따가 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12시니까 그 10분 정도 후에 그 VR, AR, MR, 그 다음에 약간의 메타버스에 관련된 용어도 좀 들먹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10분 동안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